2019년 HLB 1분기 보고서도 5월 15일에 나왔습니다. 2020년 HLB 1분기 보고서는 5월 8일에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2021년도 1분기 보고서도 5월 8일이나 15일에 나올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1분기 보고서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1분기 매출이 적혀 있죠. 1년은 4개의 분기로 나뉘어지니까 1분기 실적만 가지고도 대략적으로 1년치 실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HLB 1분기 실적 보고서에 항서제약으로부터 리보세라닙의 로열티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면 대략적으로 연매출까지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이 HLB의 1분기 보고서가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 물론 항서제약에서 연말에 전체 정산해서 로열티를 한 번에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1분기 보고서에 숫자가 찍히지는 않겠습니다. 이것도 1분기 보고서를 확인하면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1분기 실적으로 연 실적을 추측할 때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먼저 이번에 1분기 보고서가 나오면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2020년 1분기 보고서를 보면 HLB의 매출액이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는 날짜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혀있는 반면 2020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실적만 적혀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1년치 실적을 대략적으로 알려면 그냥 곱하기 4를 하면 됩니다. 시즈널러티라고 하는 계절성이 없다고 가정하면 얼추 맞습니다. 이 계절성이 우리가 주의할 점입니다. 어떤 업종의 기업들은 계절에 따라 실적이 급격히 나올 수 있습니다. 계절성을 타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신일전자가 있습니다. 선풍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선풍기는 여름에 많이 팔릴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겨울보다 여름에 매출이 더 높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신일전자의 1분기 매출을 보면 180억 원이 찍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연매출을 보면 대략 1,500억 원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오는 계절인데 이때 매출이 180억 원에 단순 계산으로 곱하기 4를 하면 800억 원밖에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매출이 일정하게 찍히는 신일전자는 연매출이 평균적으로 1,500억 원 정도 나오는데 1분기 매출을 4배한 800억 원은 이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봤듯이 계절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은 업종과 판매하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1년 중에 매출이 잘 나오는 달이 있습니다. 선풍기를 파는 신일전자는 여름이겠죠. 우리가 성수기에 여행을 가면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한철 장사를 하시는데 그 경우를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1년 중 대부분은 손님이 없다가 성수기가 다가올 때 피크타임에 바짝 벌어서 1년 동안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절성을 가지는 기업들은 1분기 매출에 단순 계산으로 곱하기 4를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신일전자의 2분기까지의 매출을 보겠습니다. 1분기에는 180억 원이었는데 2분기에는 한 번에 약 900억 원까지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월, 5월, 6월에 매출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여름이 다가오니까 여름을 대비해 미리 선풍기를 산 게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니까 약 900억 원에 곱하기 2를 하면 1년치가 나오는데 이럴 경우 연평균 1,500억 원보다 더 많이 나오는 1,800억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2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분기나 4분기에는 2분기만큼 실적이 나오지는 않겠죠. 물론 기업이 성장하는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올 수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분기에 유독 실적이 잘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2020년 사업보고서를 보면 연매출이 1,700억 원이 찍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도보다 매출이 늘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출은 성장했습니다. 여기까지 계절성을 지닌 신일전자의 사례를 살펴보고 왔는데요. 우리가 신일전자를 살펴본 이유는 리보세라닙의 매출이 계절성을 지닐까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암에 걸리고 항암제 치료를 받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이런 계절을 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패턴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직감적으로 생각할 때는 매 분기 일정한 실적이 찍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매 분기 일정한 실적이 찍힐 거라 생각하면 1분기 보고서에 나온 매출액에 곱하기 4를 하면 연매출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건 항서제약의 재무상태표를 보면서 분기 매출액이 계절성을 가지는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2020년 10월 20일에 항서제약의 리포트가 나온 것이 있는데요. 3분기 누적 매출액이 적혀 있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를 다 합친 매출액인데요. 194억 위안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매출액은 항서제약의 다른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분석의 첫 시작인 만큼 이 숫자를 사용하여 단순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매출의 요약 데이터입니다. 2020년 옆에 E는 expectation이라는
있다는 뜻으로 아직 3분기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4분기는 예측치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2020년 연매출 실적도 예측치일 것입니다. 물론 현재는 2020년 실제 연매출 데이터는 나와 있겠죠. 우리는 최근 실적이 궁금한 게 아니라 계절성을 보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가 10억 위안이므로 2020년 예상 매출액은 약 300억 위안입니다. 아까 3분기 누적 매출액이 194억 위안이라고 했으니까 4분기 매출액 예측치만 100억 위안을 잡았습니다. 코로나가 정상화되면서 매출이 급격히 늘 거라고 애널리스트는 판단했나 봅니다. 그래서인지 제목에도 4분기 정상화 기대라고 적혀 있습니다.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벌어들인 약 200억 원의 절반인 100억 원을 4분기 3달 만에 벌어들일 것이라고 가정한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2020년 분기 실적으로는 계절성을 확인하기 까다롭습니다. 코로나로 실적에 타격을 받았다 회복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이고 항서제약도 해당하는 듯합니다. 그럼 2020년도가 아닌 즉 코로나가 아닌 시절의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워밍업이었습니다. 사실 항서제약 분기별 매출은 막대 그래프로 이미 그려져 있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막대 그래프가 들쭉날쭉한지만 보면 됩니다. 들쭉날쭉하다면 계절성이 있는 것이고 일정하다면 계절성이 없는 것입니다. 회색 막대 그래프는 매출액을 나타냅니다. 2017년도 3분기부터 4분기 그리고 2018년도 1분기부터 차근차근 분기별 매출액을 보여줍니다. 어떤가요? 일정한 듯 하면서도 성장하는 듯 하면서도 툭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자세히 뜯어보면 일단 전체적으로 매출액은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앞에 2017년도 모든 분기보다 2018년도 모든 분기가 매출액이 높은 편이고 또 앞에 2018년도 모든 분기보다 2019년도 모든 분기가 높은 편입니다. 이를 통해 항서제약의 매출액은 계속 성장하는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 더 있는데요. 3분기 매출액에서 한 번씩 점프가 일어납니다. 가만히 보면 2018년도 3분기도 살짝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3분기는 눈에 띄게 올라왔고 2020년 3분기도 눈에 띄게 올라왔습니다. 회색 점선 있는 박스를 보시면 편합니다. 항서제약의 실적은 미세하게 계절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그 이유 중 하나로 신약 매출 증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알 수 없으나 그리고 이런 추세가 아파티니 때문인지도 알 수 없으나 대략적으로 항서제약의 매출이 분기별로 어떤 모습을 띠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1분기 HLB 실적에 항서제약으로부터의 로열티 실적이 찍히게 되면 곱하기 4를 해보면 보수적인 연매출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보수적이냐? 3분기 툭 튀어나온 것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추정을 해놓고서 우리는 혹시나 3분기에는 실적이 좀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항서제약은 최근 간암치료제로 시판허가가 나왔습니다. 매출이 점프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건 여기 리포트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HLB 1분기 보고서가 5월에 나옵니다. 우리가 1분기 보고서를 통해 항서제약의 1년치 로열티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곱하기 4를 하면 보수적인 연매출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항서제약은 3분기에 매출이 점프하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3분기 로열티는 조금 기대를 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간암치료제 로열티도 기대해 보아야 합니다.